인천 지역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경제 플러스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 공약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후 대응 분야를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일보 김칭호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기후 변화 대응은 이제 누구 홀로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네네. 세계가 함께 풀어야 되는 과제인데 네. 그래서 그런지 관련 공약들도 총선을 앞두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은 어떤 공약을 제시했습니까? 네, 세계적인 이슈인 기후변화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서서히 발표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서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기후대응기금을 현재 2조 4천억 원에서 27년까지 5조 원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통, 환경, 에너지 세제 개편과 제4차 배출권 거래제 할당 계획에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확충을 위해 소형 모듈 원전, 즉 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해상풍력 계획 입지 제도 도입 및 인허가 과정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석탄 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석탄 화력 발전 지역을 세계 최대 수소 생산 기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 그리고 수열과 조력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도 관심을 갖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탄소 거래 차액 지원 제도 도입하고 녹색 자원 유동화 증권 발행, 녹색 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기업들의 기후 변화 대응을 독려하고 이를 신산업 육성과 기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아무래도 원전을 키우다 보니까 관련된 것들이 공약에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재생에너지와 균형을 맞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더불어민주당 살펴보겠습니다. 영입인재 1호가 관련된 변호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후 대응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다라는 의지 표명인 것 같은데 관련 네.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공약을 지난 대선부터 강조해왔고요. 우리 미래가 이러한 대비책에 달려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민주당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저하게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현재 대비 최소 3배 증가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기후 및 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를 영입했는데요. 1호 영입 인재는 이번 총선에서 그 정당이 집중하고자 하는 정책과 연관이 깊은 만큼 기후위기 의제가 민주당에서 중요한 의제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 체계적인 기후 공약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 내부적으로 공천 문제 등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기후 공약을 국민 앞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네, 아마 네. 추후 발표될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지금 녹색정의당은 이제 녹색당과 정의당이 이제 합쳐지면서 네, 그만큼 아마 기후 대응에 좀 더 민감하게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야 군수 정당들도 공약이 나오고 있나요? 네.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과 녹색당이 출범한 선거연합 정당인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 폭염기 2주간 전국 기후휴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휴업제는 폭염이 예상되는 시기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약 2주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이 일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필수적인 사업장을 제외하고요. 녹색정의당은 또 핵발전소,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DP 대신에 지속 가능한 전환 지표 적용 등을 기후 위기 대응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색정의당은 기후 선거를 주도할 기후 후보로 대기 과학자인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영입했습니다. 네, 유권자들이 이 기후 대응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만큼 각 정당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총선에서 등장한 이 환경과 기후 변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네,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물론 군소 정당까지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서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를 정책의 중심 무대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를 갖겠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경제, 사회, 안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정당의 기후 변화 대응 공약은 유권자에게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원전 대 반원전과 같은 대립구도를 벗어나서 현재의 기후 문제가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시행 여정과 같은 국제적인 움직임은 기업들로 하여금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후변화 대응 공약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